안녕하세요, 페이지원입니다. 매년 연봉 협상 때마다 실망하진 않으세요?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바로 연봉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올해는 연봉이 몇 퍼센트나 오를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몰랐던 연봉 협상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연봉 협상.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성공적인 연봉 협상 기술은 많은 유튜버들이 올리고 있고 실제로 연말이 되면 관련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연봉 협상의 기술 등을 다루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별도의 협상 스킬이 없이도 연봉 인상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들만 잘 준비돼도 여러분들은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1000만 원 이상. 연봉 협상은 지난 1년간 지은 농사를 수확하는 단계죠.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평가받아서 내년도에 연봉 인상분을 책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풍년이 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봉 협상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라 등등 많은 협상 기술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상대하는 인사 책임자와 1년에 한 번 연봉 협상을 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가슴을 울릴 정도로 언변이 좋다면 인사 책임자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겠죠. 인사 책임자분은 이미 수년에 걸쳐서 수백 번의 연봉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어떤 말을 할지,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공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예요. 협상의 달인과 협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낸다?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다만 저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알고 연봉 협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한 뒤에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도의 협상 스킬이 없어도 최소한 이것들이 세팅되어 있다면 연봉 협상 시에 실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같이 사회생활 10년밖에 안 된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 보시지만 마시고, 다들 힘들게 직장생활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팁을 공유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적인 연봉 협상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부터 준비하자. 첫 번째는 바로 업무 성과입니다. 나는 작년에 야근도 많이 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에 회사가 나를 좀 챙겨주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어린애 같은 생각이세요. 회사에서 업무 성과는 대부분 수치화된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당연히 영업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각 팀들에서도 충분히 수치화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매팀에서 매달 구매하는 원자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5년째 거래하는 A 업체보다 B 업체에서 이 원자재를 들여올 경우에 약 20% 절감된 비용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김 대리가 파악해냈습니다. 그래서 B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시키는 기한을 통과시켜서 매년 약 3억 원의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연봉 협상하는 날 김 대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작은 A4 용지에 원가 절감 이렇게만 기재하셔서 들어가시면 별도의 연봉 협상 스킬이 없으시더라도 과연 인사 책임자가 연봉 인상을 안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위 예시의 경우에 A 업체와 우리 팀장님 또는 본부장님이 다소 긴밀한 관계일 경우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봅시다. 회계팀의 이 과장님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어떤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이 과장 덕분에 이 회사는 매년 3억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 과장 같은 사람은 이미 본인의 담당 업무를 매우 잘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연봉 협상 시에
별도의 연봉 협상 스킬이 필요할까요? 설령 이 과장님이 본업의 업무 성과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런 큰 수치화된 업무 성과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을 명분을 찾기가 힘들겠죠.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국책 사업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일 확률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볼게요. 고객회사로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건건이 수주받아서 업무를 진행해주는 그런 회사에 박 팀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박 팀장은 6개월이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진행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한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 박 팀장 덕분에 앞으로는 해당 프로젝트를 6개월에 2개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6개월이나 걸리던 업무를 3개월 만에 끝내준다고? 당연히 이 회사에 더 위탁을 많이 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 박 팀장이 연봉 협상 스킬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 업무 포지션마다 각각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저런 수치화된 업무 성과들을 통해서 만약 진급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의 연봉 협상에 좀 더 유리하겠죠. 운이 좋다면 연봉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많이 계신가요? 여러분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자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회사에서 핵심 인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당장 그 사람을 대체하기도 힘들고 새로 그 포지션의 인력을 채용하려면 그 기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회사에 큰 타격이 오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인력난에는 이런 포지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2호점을 폐점한 이연복 셰프 알고 계신가요? 영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난 때문에 폐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대체할 수 없는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연봉 협상 스킬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꽤 괜찮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진급 속도도 좀 빠른 편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또는 이러한 포지션이 공석일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고 어필했는데 회사에서 흔쾌히 수용해줬다면 향후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180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희소한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배치가 되셨다면 타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측에 타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다고 넌지시 어필해 보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이 경우에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연봉 협상 스킬은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근태와 예절인데요. 피고원 날 지각하고 일하다가 매일매일 졸고 이런 분들을 회사에서 좋아할까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라는 게 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야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지각이라고 하지만 만약 그게 2번, 3번 반복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일만 잘하면 되지 그거 조금 늦는 게 그렇게 대수야? 에이 설마 몇 번 좀 지각했다고 연봉을 안 올려주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태가 안 좋더라도 업무 성과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면요. 회사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다 줬다거나 회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큰 리스크를 해결해 줬을 때 그럴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조금 근태가 안 좋더라도 좋은 조건의 연봉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매일 8시 30분에 출근하던 김 대리가 갑자기 어느 달에 2번, 3번씩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변 동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김 대리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매일같이 8시 59분, 9시, 9시 1분 이렇게 출근하던 박주임이 어느 달에 여러 번의 지각을 했다고 칩시다. 주변 동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출근해서 커피 한잔하고
담배 피고 화장실 다녀오고 여차저차 30분 금방 지나가죠. 매일매일 30분 전에 출근하는 습관만 길러도 엄청난 연봉 인상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1, 200 정도는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꼰대 같긴 한데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윗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팀장님, 본부장님, 인사 책임자분께서 무엇을 좋아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어른들이 인사성 밝은 친구한테 조금 더 마음이 쓰인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고 내성적인 분들은 출근하실 때 거울을 한번 보고 인사하고 출근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본부장님이 먼저 인사를 했는데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연봉 협상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모 부분인데요. 설마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용모를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같이 너무 과한 용모는 어른들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에서는 조금 자제하고 주말이나 휴가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어른들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필할 것을 어필해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했는데도 회사에서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것도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이 영상 상단에 관련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추가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연봉 협상 자체를 잘하는 그런 스킬들을 소개해 드리진 않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준비를 해야 연봉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상반기 때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신경을 쓰셔서 연말에 꼭 좋은 조건의 연봉 인상을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직장인의 고민이나 재테크 관련 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